매뉴팩처링에서 밸류팩처링으로. 어쩌면 대한민국 경제의 다음 운명은요, 바로 이 단어 하나를 바꾸는 데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.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아주 쉽고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대한민국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, 바로 제조업 강국이죠. 반도체, 자동차, 선박까지. 메이드 인 코리아 딱지가 붙으면 전 세계 어디서나 품질의 상징처럼 여겨졌잖아요. 자, 그런데 이 숫자 28%,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. 지금 한국 경제의 심장 같은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? 바로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.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이나 영국의 두세 배에 달하는 수치예요. 말 그대로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인 셈이죠. 그런데 말이죠. 우리가 이렇게 굳건하다고 믿었던 이 강력한 성장 엔진이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멈춰서고 있다면 어떨까요?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바로 그 위기의 신호들입니다. 어쩌면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한국 제조업의 진짜 현실 말이죠.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. 딱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하락세죠. 2010년에는 80%가 넘게 쌩쌩 돌아가던 공장들이 지금은 71%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. 한마디로 우리나라 공장들이 예전만큼 바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.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부가가치율이에요. 이게 뭐냐면 똑같은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얼마나 더 비싼 값어치를 만들어내냐는 건데 우리는 27%, 미국이나 독일에 비하면 한참 낮습니다. 그러니까 땀 흘려 열심히 만들기는 하는데 정작 우리 손에 남는 건 별로 없다는 뼈아픈 얘기죠. 효율성도 마찬가지입니다. 한 사람이 1시간 일해서 만들어내는 가치를 보면 우리는 43.1달러인데 미국이나 독일은 우리보다 훨씬 높죠. 거의 60%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양적으로는 이만큼 커졌는데 질적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한 전문가는 지금 상황을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. 한국 제조업은 지금 끓는 물 속의 개구리 같다.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. 정말 섬뜩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. 아니,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? 자, 그럼 이제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그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.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거의 95%가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회사들이라는 겁니다. 우리가 아는 그런 큰 대기업들 뒤에는 사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의 작은 공장들이 빽빽하게 받쳐주고 있는 구조인 거죠.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혁신이 느려지고 각종 규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요. 또 중소기업들은 돈도 없고 힘도 없어서 성장은커녕 버티기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. 서로 고민은 다른 것 같지만 결국 한국 제조업이라는 한 배를 같이 가라앉게 만드는 그런 위기인 겁니다.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구 문제까지 터졌습니다. 보세요.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노령화 지수가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을 압도적으로 뛰어넘을 거라고 합니다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그 수많은 공장들을 돌릴 젊은 사람들이 아예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위기 얘기는 이쯤 하고요.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그럼 대안은 뭐냐? 해법은 있냐? 바로 그 해법에 대한 이야기, 밸류팩처링을 소개해 드릴게요. 밸류팩처링이 뭐냐고요? 한마디로 이겁니다. 예전처럼 무조건 많이, 빨리 만드는 생산성에 목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낼까에 집중하는 거죠. 핵심은 생산이 아니라 가치로의 완전한 이동입니다.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? 옛날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들던 시절엔 가치는 높았지만 생산성은 낮았죠. 그러다 산업혁명으로 공장이 생기면서 생산성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대신 물건 하나하나의 가치는 떨어졌습니다. 밸류팩처링은 바로 이 두 마리 토끼, 즉 높은 가치와 높은 생산성을 동시에 잡으려는 새로운 시도인 셈입니다. 기존의 매뉴팩처링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실한데요. 예전엔 그냥 대량 생산에만 집중했다면 이제 매뉴팩처링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가치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.
단순히 물건 잘 만드는 전문가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되는 거죠. 이건 단순히 기술 몇 개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산업의 판 자체를 바꾸는 생각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. 자, 그럼 이 가치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? 막연하게 들리시죠? 그 구체적인 방법론, 밸류 팩처링을 떠받치는 6개의 핵심 기둥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. 이름하여 디사이드 프레임워크인데요. 모든 건 고객이 뭘 원하는지 그 욕망, 디자이어에서 출발합니다. 그리고 이걸 실현할 기술, 이네이블을 만들고 여러 기업이 협력, 코오퍼레이션 해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산업을 구축하죠.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, 인디펜던시를 확보하고 모든 것을 데이터 센트릭으로 연결하고요. 마지막으로 친환경, 즉 환경, 인바이러먼트까지 생각하는 아주 체계적인 전략입니다. 특히 아까 첫 번째로 말했던 욕망에서 아주 재밌는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서비타이제이션입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항공사의 제트 엔진을 딱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. 엔진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비행한 시간만큼 돈을 받는 서비스로 바꾸는 거예요. 이렇게 되면 물건 한 번 파는 게 아니라 고객과 쭉 함께 가면서 훨씬 더 큰 가치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겠죠. 자,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가 그려야 할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? 마지막 장에서 그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핵심 전략은 바로 이겁니다. 제조업 스마일 커브를 확장하는 것. 스마일 커브, 이름이 재밌죠? 이 스마일 커브라는 게 뭐냐면요. 보통 제조업은 이 곡선의 맨 아래쪽,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제일 낮은 단순 조립이나 생산에 머물러 있었거든요. 이제 여기서 벗어나자는 겁니다. 곡선의 양쪽 끝, 즉 디자인이나 연구개발 같은 더 앞단과 서비스나 브랜딩 같은 뒷단으로 우리 영역을 넓히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이 웃는 입모양 전체를 위로 쭉 끌어올리는 것. 이게 바로 돈도 더 많이 벌고 좋은 일자리도 만드는 핵심 전략입니다. 결국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. 평생 더 많이 만드는 것에만 집중해서 성장해온 우리 경제가 과연 이제는 더 잘 만드는 것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?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에 달려 있을 겁니다.